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2025년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다가왔죠. 네,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역시나 네, 제작을 좀 해드리고 이 모의고사 풀이는 많은 인강 쪽에도 많이 나와 있죠. EBS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보시고 각각의 그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이어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좀 분석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나름 아마 이번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채널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학만을 따로 제가 채널 하나를 개설해 놨으니까 거기는 항상 1번부터 30번 전체를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어서 주요 문제를 위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어, 문제는 이 모의고사는 시간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1번부터 대략적으로 한 15번까지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에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시간을 좀 재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1번부터 풀어드릴게요. 뭐 이게 잘 아시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 뭐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절약하셔서 스킵해서 넘어가시고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1번 같은 문제는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풀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창은 2창끼리 2x 제곱 되죠. 그 다음에 3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은 3 바로 나오죠. 네. 자, 다음에 2번 문제도 이 분자분모의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네,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2가 위에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 1 플러스 i가 남으니까 2 플러스 i가 되겠죠. 이게 뭐 계산도 연필을 댈 필요가 없죠. 자, 4 콤비네이션 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함수 값 자체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있어요, 여기. FA가 B가 된다면 FA 인버스의 B 값은 A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F 인버스에 4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한 페이지가 뭐 얼마 걸리지도 않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정확히 네,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x-1호는 나머지니까 x 이꼴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대입값이니까. 자, 대입해 주면은 8이죠. 따라서 20이죠. 자, 이런 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최대한 줄여서 계산하세요. 이 값이 2a-8이 될 거고요.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28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앞쪽에는 되도록이면 점수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도형에서는 빼주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고 이 값이 2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값이 0,1을 지나니까 여기 0 넣어주면은 x에 0 넣어주면은 25, 25 없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0이니까 a는 10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7번이죠. 자, 넘기면은 x는 1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5,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x는 5 사이가 될 거고요. 공통 범위에 해당하니까 x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니까 4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두 페이지를 넘어가면서도 풀이도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문제가 되게 단순하죠. 다들 점수를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2,4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줬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a죠. 즉 a가 4가 나올 거고요. 자, a가 4니까 2,4니까 4라고 하는 값은 여기 a가 4니까 얼마죠?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에 b가 되고요. 그죠? 이때 넘어가면은 자,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문제에서는 a-b를 요구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12가 나오겠죠. 자, 이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째 들어와서도 지금 풀이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 9번이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화시키는 식이 있는데 이건 그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두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점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3x가 되죠. 3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x라고 하는 값이 그냥 바로 4가 나오죠. 됐죠? x가 4가 나왔을 때에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6 플러스 3y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평행한 직선이면은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2x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0을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자 y절편,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대입해주면 8이죠. 대입해주면은 6이 되죠. 자, 이 계산 자체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y가 0일 때니까 2x가 6이 되잖아요. 따라서 x절편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계산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죠. 이게 2023년도를 보시면 아마 거의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절대값. 이 10번도 아마 거의 똑같은 번호의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 대입하면 여기니까 일단 인수분해. 조립제법 쓰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바로바로 한 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2x가 되고 플러스 2가 0이니까 a 플러스 bi가 여기에 근이 되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i도 근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자, 두 근의 곱은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그 값이 2가 되겠죠. 따라서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1이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문제에서는 절대값 a와 b에 대한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바로 2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량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0번까지 이 세 페이지를 오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최근 들어 이 그 A 합집, A의 여집합이죠. 이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에 대한 걸 참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여집합의 합집합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이거의 여집합이잖아요.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면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뺀 값이 자, 이 값이 1, 2, 8, 6이랑 16이라는 거죠. 그러면 1 빼고 2 빼고 8 빼고 16을 해주면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얼마죠? 이게 4하고 32가 나오죠. 즉 벤다이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려드리면 네, 이게 머릿속에서 그리실 수 있으면은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교집합이 2하고 8이고 요거는 B에는 없고 A에만 있는 게 4하고 3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46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12번입니다. 문제 12번은 보통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 그럼 기울기의 뭐가 부호가 같아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부호가 똑같으니까 0보다 크겠죠. 한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a 플러스 7과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이고 그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가 있고 1부터 4가 있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으니까 8가지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이 있으니까 이 11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만 답을 쓰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거 1대1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염려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즉,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이게 1대1 대응이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을 대입했을 때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 대입해주면은 a 플러스 6이고요. 자, 여기다가 1 대입해줘도 여기 보면 a 플러스 1값 나오죠. 자, 그거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당하는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은 r이죠. 자, y 이꼴 x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그 길이가 현의 길이죠. 이게 그러니까 2루트 2다. 양수 r의 값은 뭐냐? 자,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 내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풀었던 형태의 문제가 되고 심지어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지금 직선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수직이등분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여기가 이 길이가 2루트이니까 여긴 루트 2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r이 되죠. 자, 이때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1이고 자 루트에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에 대해서 ax1, by1, c 이렇게 되겠죠. 자 직선은 여기 있으니까 x-y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일반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 중심이 2,3이니까 2,3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2가 될 거고요. 2하고 3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4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2루트 2가 되죠. 자, 여기가 이제 2루트 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루트 2가 됐으니까 굳이 이거를 제곱해서 쓰지 마시고 1대 2잖아요. 1대 2. 1대 2 대 루트 5고 루트 5에 루트 2 해주면 되죠.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쓰세요. 자, 다음에 문제 1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상수 K에 대해서 요 지금 이게 X좌표를 줬는데 보통 그래프상에서 X좌표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루트 X 그리고 루트 KX 같은 K가 있네요. 얘를 만족하는 점 BC에 대해서 삼각형 이제 OBC 그리고 삼각형 OAB 그 넓이의 2배가 된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 이 높이가 지금 k 값으로 똑같죠. 그죠? 따라서 넓이의 b는 길이의 b다. 이렇게 2 대 여기가 1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y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냐 이거겠죠? 자, 여기는 k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루트 k가 나오고 바로 여기서는 이거 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좌표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3대 1이죠. 이걸로 계산하시는 게 낫겠죠. 즉, 이 루트 k의 3배라고 하는 값이 바로 k 아니겠냐? 이거죠. 따라서 k 값은 뭐 제곱하셔서 쓰셔도 좋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9가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9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OBC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9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죠. 밑변이. 요 길이니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 써주고요. 답은 27 나옵니다. 자, 이런 3이니까, 네. 그, 문제 자체를 볼 때, 되도록이면은, 뭐죠?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어,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그죠? 문제를 잘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산이 좀 빨라져요. 됐죠? 자, 14번까지. 무려 지금 이, 5페이지를 넘어오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입니다.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가조건이 있는데 이 켤레는 되게 중요하죠. 켤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값이죠. 자, 복소수 Z입니다.
따라서 이 z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순호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i가 있고 a 마이너스 bi에 대해서 둘을 더해서 0이 나오는 이런 그 케이스가 되니까 a 값이 존재한다면 0이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bi로 두고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에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의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요 앞에 이제 k 이 z의 제곱이 있으니까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고요.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이 이게 이제 더해서 0이라고만 되어 있지 뭐 이게 뭐 어떻다라는 그 표현조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당연히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0 나와야 되죠. 이게 0이 나오려면 b가 0이거나 이 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건 k 값이 뭐죠? 4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나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b가 0이라면 여기 다 0이니까 이게 0이 되면 되죠. 따라서 2, 4, 8이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플러스 4니까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k가 4가 되면 이쪽이 0이죠. 자, 여기 이제 k가 4가 될 때에 이게 b의 값에 따라서 뭐가 되죠?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k에다가 4를 넣어주면 이거 16이 되고요. 이게 8이 되니까 16 마이너스 b제곱이 0 돼버려요. 따라서 b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면 그러면 k가 4일 때도 성립하죠. 됐죠? 그거 찾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찾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쪽은 확실하게 0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8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전체식이 되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b값, 즉 b라고 하는 값은 실수인데 이게 0이 되게 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4와 2와 4까지 돼서 그들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2가 답이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연필을 대면서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다음에 문제 16번입니다. 벌써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닮음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닮음이 맞죠? 이 닮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워지고 어려워질 텐데 이 16번에 이제 4점짜리 형태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앞쪽에서 봤던 그런 문제처럼 단순 계산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PQ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여기 요만큼이 7분의 2 루트 10이다. 요거 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7분의 2 루트 10을 줬고요. 자, 문제에서 BC의 길이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루트의 10으로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길이도 7분의 2 루트 10이 되니까 이 전체 BC 길이에 대해서 7분의 2만큼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도 7분의 2x가 될 거고요. 여기도 7분의 2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7분의 5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x와 y, 요 이제 관계식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요 부분이 x가 되고 이 부분이 y가 돼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bq, 이 bq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x하고 y에 관련해서 이 값도 여기서 이제 이 x든 y든 어떤 표현이 되고 x, y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주면 크게는 요런 거 하나 있죠,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라는 요거 하나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x하고 y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지금 문제 자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이 x하고 y에 대한 어떤 관계식 하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한 두 단계 정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보죠. 이 긴 변 대 짧은 변. 그러니까 긴 변 대 짧은 변이죠. 물론 이거 이 닮음은 삼각형 자체를 표현해서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따져주는 것도 좋고 저는 이렇게 긴 변 대 짧은 변. 지금 x 대 y죠. 긴 변 대 짧은 변이죠, 이게. 따라서 여기에서는 긴 변이 BQ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짧은 변이 7분의 2 루트 10이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X하고 Y의 사이 어떤 관계식이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BQ를 알므로 해서.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야 되는데, 물론 이쪽을 이용하셔도 좋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이 BQ의 길이가 지금, Y분의 X에다가 7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여 있는 요 삼각형이죠. 자, 요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그죠? 자, 이걸 제곱해 주면은 y제곱분의 x의 제곱 곱하기 49분의 이게 4 곱하기 10, 그러니까 4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값에다가 플러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49분의 요거 40 나오잖아요. 자, 요 값이 이 7분의 5x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9분의 25x 제곱 아니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x하고 y 사이 어떤 그 관계식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됐죠? 자, 요거 해주고요. 일단은 49는 다 빼버리고 y 제곱을 싹 다 곱해버릴게요. 싹 다 곱하게 되면 40이라고 하는 거 25가 있으니까 요것도 약분할까요? 여기 이제 5로 해주면 58에 40, 58에 40 이렇게 되겠죠. 자, y제곱을 양변에 다 곱하게 되면 이걸 먼저 쓸게요. 자, 5x의 제곱에 y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요거 8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y제곱을 곱할 거니까 그럼 8에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죠? 근데 x제곱 y제곱을 줬거든요, 문제에서. 그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따라서 이 값이 80이 되니까 우리는 x, y를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x제곱 y제곱이 16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길이니까 4가 나오겠죠? 됐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제곱도 알고 있고 곱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x-y에 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x-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이거 빼주면은 x에 전기시켜주면은 마이너스 2xy가 되니까 이게 지금 1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자, 이게 2가 나오죠? 따라서 x-y는 루트 2가 되죠. 자, 그러면 다 나왔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자, 요게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 루트 2 여기 루트 2죠. 그러니까 이제 3 루트 2가 되고 요게 4가 되니까 얼마죠? 12 루트 2가 되나요? 4, 3, 12 루트 2가 돼서 이게 14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찾아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x 값만을 이게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16번까지 온 페이지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 16번 같은 문제의 이런 닮음이죠. 또는 비례식. 제가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내지는 최소한 지금 3월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문제 1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7번입니다.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갔죠. 자, 문제에 대한 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앞쪽에서 봤듯이 이게 단순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앞쪽에서 세이브한 그 시간들을 이제 조금씩 여기다가 이제 할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문제를 보시면은 두 양수 AK에 대해서 fx는 x분의 k.
이게 이제 이 x축이나 y축에 대한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죠. 아주 깔끔한 형태의 그 식이고, x좌표 A, 그리고 A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직선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이 점을 각각 R과 S라고 할 때, 이때의 넓이가 주어져 있죠, 지금. 팔루토이다. 그럼 이 K 값이 뭐냐? 요거를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은 걸 가져갈 텐데, 일단은, 자, 그래프가 이제 요쪽에 하나가, 좀 약간 이게 정확하게 y 이꼴 x에 관해서 대칭이 되는,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여기쯤에다가 a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럼 a를 잡아놓게 되면 여기는 a분의 k가 될 거고요. 자, a 플러스 2만큼이었으니까 요만큼이면 여기 이제 y 값이 a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여 있는 요 값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k가 될 거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점 대칭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요때 이제 x좌표 요쪽 부분이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k. 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있게 되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되겠죠? 자, 이게 그래프가 옆으로 좀 삐겨나갔지만 자, 그럼 이렇게 점을 이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점을 하나 이렇게 이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어떤 감각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조건은 어, 이 유리함술은 지금 현재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0,0이기 때문에 y 이꼴 어떤 값? y 이꼴 어떤 값이죠? y 이꼴 x. y 이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거든요, 이게. 양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평행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은 이거 그걸 볼 줄 아시면은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식 나오죠. 어차피 저희는 관계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K 값을 구하기 위한 단계니까. 자, 요렇게 잘라주면 요 길이가 2죠, 지금?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에 대해서 지금 1대1이잖아요. 이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대1에 대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a분의 k에서 a 플러스 2분의 k를 뺀 요 길이가 바로 여기 2가 나타나죠. 자, 그럼 이게 통분해주면 a의 a 플러스 2분의 이거 ka, ak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게 이게 2k가 나오거든요. 요게 2가 되죠. 자, 약분시켜주고 여긴 1이 되니까 따라서 이걸 통해서 k가 a의 a 플러스 2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됐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기울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원래 이게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런 값들, 이게 여기 있는 이 값도 지금 요게 있으니까 a의 a, 요게 이제 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가 a가 되죠. 그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가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기울기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혹시 수직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여기가 1이 되면 되죠.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a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2의 a 플러스 1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얼마인가요? 어, 이 부분에 대한 길이가 여기 요만큼이고요. 자, 여기 지금 요렇게 내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원점 대칭으로 지금 내려온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2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바뀌었군요.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가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 길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도 A 플러스 2니까 더해주면 2에 A 플러스 1이 돼서 기울기가 1이 되죠. 됐죠? 아,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이미 길이는 다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요 길이가 2였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2가 되고요. 자, 요 길이도 1대 1대 루트 2죠. 따라서 길이는 요거의 루트 2배니까 2 루트 2의 a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 루트 2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테니까. 자, 이 값이 얼마라고? 8 루트 5래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 이제 8이니까 이렇게 빼주고요. 따라서 a는 루트 5에 요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k 값은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요. a 플러스 2니까 루트 5에 플러스 1이 돼서 k 값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선을 많이 그으니까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 이게 그냥 그래프 그려서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보고 네. 그리고 해당하는 관계식 얻어내면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잘 활용하세요. 자, 그다음에 문제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내열려 있다. 이게 그냥 지정돼 있는 거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6개의 의자에 못 얻는 경우는 무엇이냐? 자,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라고 있고요. 같은 학년의 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이사이 껴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형태인데, 뭐 이게 뭐 풀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는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음, 그런 풀이들이 많아서. 자,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2학년 학생을 앉혀야 되잖아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세 개죠. 그러니까 여기 사각, 여기나 여기. 요 세 개를 앉히는데, 이 앉히는 방법이 지금, 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그죠? 의자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제가 지우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요렇게 앉는 경우. 그죠? 이쪽을 빼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의자 앉고 여기 요렇게 앉는 경우. 이런 경우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여기죠, 여기. 요렇게 앉고 요렇게 앉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위쪽에 X로 표시된 부분과 이 V자로 표시된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V자에 여기 의자가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죠? 이 X하고 X로 두면은 나머지 의자 여기도 세 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앉는 경우, 이쪽 부분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앉는 경우니까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를 앉는 경우니까 2학년 학생 앉는 경우가 두 가지가 일단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앉으면 이 사이사이가 아니고 여기를 먼저 저희가 판단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선택을 해서 이쪽에 앉든 뭐 이쪽을 하나 지정해 준다면 여기를 고1이 앉을래, 고3이 앉을래 두 가지죠. 그죠? 그리고 누가 앉을래 두 가지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앉혀놓으면, 하나를 앉혀놓으면, 이제 뭐 고1을 앉혀놨다면, 고3이 여기를 앉아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와 여기에 앉는 경우, 고1과 고3이 앉는 경우니까, 따라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총 32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X 부분과 이 V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일단 앉혀야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 V 모양을 보시면 요 세 부분이죠,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앉히는 경우인데 벌써 이제 앉히는 경우가 딱 이게 보니까 이제 중간에 누가 앉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1이 앉을래, 고2가 앉을래, 고3이 앉을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앉을래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 양쪽 부분에 이제 고1이 여기 앉았다면 그럼 고3이 앉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자동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V자 모양으로 앉는 경우와 X 모양으로 앉는 경우가 똑같아요. 여기도 이 부분을 또 따져야 되니까. 따라서 이 두 부분이 다 같죠? 곱하기 2로 해주면요. 이것도 32가 되겠죠. 따라서 총 64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뭐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앉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문제 19번입니다. 문제 19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0,6과 9,0 각각의 절편의 정도여 있고요.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자,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 AB가 점 P에서 만난다. 이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점 P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식으로 주면은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 x-a의 제곱이고 y-b의 제곱이 요게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벌써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0,0을 지나죠, 이거.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원을 이렇게 여러 가지에다가 껴맞추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일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몇 대 몇이죠? 이렇게 2대 1이죠. 2대 1이 되는 그 위치니까 뭐 양쪽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는 거. 이런 정도는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점이 P인데 이 점 P에 해당하는 좌표가 그러면 6,2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원은 지금 여기도 지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도 지나고 있고 여기는 이 점에서만 지난다니까 원이 원래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곡선이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반드시 다시 돌아오죠. 반드시 다시 돌아오니까 두 점인데 한 점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요 점만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가 되죠? 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게 낮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의 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원이 나오겠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때 이제 좌표도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요 점에 이 A, B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지금 둘에 대해서 뭔가 관계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어, 어떤 거를 좀 찾아볼까요? 음,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렇게 그으면 이게 수직이죠. 그죠? 따라서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죠. 그럼 2분의 3x가 될 거고요. 자, 6,2니까 당연히 이제 6 넣어서 2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자, 그럼 6,2라고 하는 걸, 자, 원래 원에다가 대입해주면은 6-a 제곱이고요.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자, 이런 것도 이게 뭐 필요하면 계산을 하는 거지, 뭐 다 그냥 나열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거 a 제곱, b 제곱이 없어지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서 36이죠.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b가 되고 이게 0 나오죠.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은 4로 다 이게 쭉쭉쭉 약분이 되나요? 그죠? 따라서 4, 32, 3a가 되고 플러스 b가 되고 자, 요 값이 40이니까 여기 10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에다가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이제 그 점이기도 하니까, 그죠? B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의 2의 마이너스 7, 요게 되잖아요. 자, 이 둘에 대해서 연립하면 되죠. 됐죠? 자, 요거, 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좋고, 풀어서 뭐 전개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냥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 요게 넘어가면은, 요건 좀 편하죠. 그러니까 2b가 이게 3a에다가 마이너스 14니까, 요 3a 값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죠? 따라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1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2b 플러스 14로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값이 3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좀 큰가요, 값이? 음. 자, 여기 얼마죠? 자, 여기다가 넣어보죠, 뭐. 여기다 넣어주면은, 어, 3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플러스가 아니고, 음, 요 값이, 자, 3a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아, 이게 좀 크군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14.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42? 그죠? 3분의 4, 32, 42가 되고, 8을 뺐으니까 34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되죠. 즉, A라고 하는 값은 3분의 34가 나오는군요. 됐죠? 따라서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요게 둘을 더하는 건가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고 어, 둘을 더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이 3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9분의 34가 되는군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군요. 이게 9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 따라서 답은 9분의 이제 2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산수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쓰고 그러는 건데, 음, 네. 그래도 부주의하면 틀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 6,2라고 하는 점을 일단 분점을 이용해서 찾으시고, 그죠? 그리고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입해서 이렇게 관계식 하나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얻어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14, 이게 이제 4점짜리인데, 네, 4점짜리지만은 좀 약한 4점짜리로 이것도 좀 점수를 좀 얻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 4가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성을 시켜놓은 이 값의 제한을 줬죠, 지금 그죠? 그리고 함수 fx의 치역은 1, 2, 4다. 그러니까 3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이렇게 제약을 주겠다.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계산해봐라.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이게 도식화 시켜 넣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어,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뭐 F로 F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걸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이때 이제 X, 요거는 각 X 원소에 따른 거니까 하나씩 아마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F의 일값, F의 일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성을 시켜놨을 때는 이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 이제 1이 x가 있으니까. 그럼 x가 2일 때는 2가 되고요. 요거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가 3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합성했을 때는 이거고. 자, x가 4일 때 f의 f4에 대해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뭔가가 튀어나오죠. 그죠? 자, F4의 조건에 따라서 뭔가 나올 것 같죠?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F의 4가 1일 때거나 F의 4가 2일 때거나 F의 4가 4겠죠. 3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요 값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F4가 1이 되면
그럼 F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럼 당연히 F1은 1이죠? 그죠? 여기서 딱 끝난 거죠. 이제 F1 값은 이제 1이 됐다. 그럼 1 나왔으니까, 일단 2하고 4를 나머지 F2와 F3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F2가, 서로 이제 바꿔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F2가 하나씩 나눠서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이게 하나씩 가지면은 이거 안 되죠. 지금 여기 이제 이 치역 자체가 1, 2, 4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2가 3이 아니라 4죠. F2가 4를 갖고 F의 3이 2를 갖는 경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그 F2가 2면, 자, 여기서 이제 보죠. F2가 2면 F2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죠? 됐죠? 그리고 F3이 4면, F4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죠? 그 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좀 요렇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요게 하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2가 4다. F2가 4고, F2가 4니까, F4는 여기 있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맞는 거고요. F3이 2야. F3이 2면, 여기다 놓죠. F2라고 하는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지금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경우니까. 그러니까 F3이 2면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F2가 4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이거 빠져야 되죠. 자, 요게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래에 있는 이걸 통해서 위에 있는 값을 결정해 나간다. 뭐 이거 같죠, 지금. 됐죠? 자, 이런 경우가 하나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F4가 2다. F4가 2면 이제 여기 결정이 F2가 1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 요게 이제 결정이 되죠. F2를 대입했을 때 이제 여기니까 1 값은 이제 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머지 값이죠, 이제. 그래서 F의 2가 돼 있으니까 뭐 F1 값이 갖는 경우, F3이 갖는 경우. 자, 이 경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1,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 하나만 저희가 좀 지정을 해서 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1 값 같은 경우가 얘가 1이 되면 당연히 4가 돼야 되고요. 이 F1 값이 2가 되면 어, 마찬가지죠. 이제 서로 바꿔서 놓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F3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결정이 잠깐 이제 볼게요, 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F1이 뭐 결정되는 값들이 여기서 이제 F1 값이 1이면 그러니까 F1이 1이죠. 여기죠. 그리고 F1은 4보다 작거나 같고 맞고요. 그 다음에 F3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갖는 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F4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딱 2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어, 자, 요 두 가지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 F4가 4면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거 봐. F4가 4가 되면 F4는 1보다 작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체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요렇게.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음, 지금 위에서 만약에 요런 거 한번 결정해 볼게요. 그럼 F1 값이 만약에 4면 그죠? F1이 4면은 여기다 넣어주면 F4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F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다시 이게 이미 4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자, F3이라는 값이 만약에 1이다. 이렇게 그럼 F3을 집어넣었을 때의 여기죠. 그럼 F1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 그럼 F1이 4일 때는 안 되는 거고 그럼 F2가 2면 그러니까 F1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1 될 때와 4 될 때와 2 될 때를 따져주면 되니까. 자, 그럼 F1이 만약에 2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따라서 F2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거 되죠?
그 다음은 F3. 이게 2가 되면 F3은 4가 돼야 되고, F3이 4가 되면 F4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딱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되고, 이거 하나 되고, 이거 하나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요거 안 되는 거고요. 자, F의 F4는 1이다. 이렇게 놨으니까 지금 요거 자체는 1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맞는 얘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지금 F3은 4가 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맞는 건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이 제한이 되어 있는 함수값에 제한이 되어 있는 값들과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문제 괜찮죠, 그죠?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걸 많이 싫어할 겁니다. 자, 이게 경우를 나눠서 하는 거라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름은 괜찮은 형태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위에는 뭐 그림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아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제약 조건에 따른 함수 값을 판단하기. 이런 정도 같아요. 됐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다음에 어, 문제 21번입니다. 자, 문제 21번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을 줬는데, 자, 이런 것 좀 아셔야 되겠죠? 이 그 mx하고 n분의 1x가 이렇게 직선에서는 이게 역수로 주어져 있으면은 서로 역함수 관계죠. 이 두 사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y 이퀄 x에 관해서 대칭인 거예요. 이 두 직선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하자. 자, 직선 L1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L1에 접하는 점 P, L2에 접하는 점을 여기를 이제 Q, 그리고 직선 PQ, 이 직선 PQ 같은 거를 원래 극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아마 필요 없는 것 같죠? 자, 극선에 대한 방정식도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여기 얘기한 거고요. 자, 세 점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이 섬 PQ가 그러니까 요게 요 길이와 같다 이거죠. 그죠?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삼각형 OPQ, 이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더라. 아,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양쪽이 이 y골 이렇게 올라가는 이 y골 x에 관해서 정확하게 양쪽이 대칭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지나면서. 자, 이게 y골 x인데다가 지금 이 PQ의 길이와 이쪽 길이도 같다면 이쪽 길이도 같은 거죠. 이게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많이 이제 주는 게 없고, 그냥 넓이 하나만 딱 줘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던 문제와 이게 별반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여기 이거를 좀 잘라주면은 이런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선을 너무 많이 그리면 복잡하긴 할 텐데, 여기 만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면 이거 다 3등분점이죠. 이렇게 이쪽 길이 이쪽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자, 일단 지금 그렇다는 거 좀 인식해 두고 우리는 이제 이 넓이를 최대한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중심에 대한 것도 뭐 원의 방정식 아무것도 나온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넓이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OPQ의 넓이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저희는 원래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신경 써도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넓이 자체가 지금 요 중간 부분의 넓이가 24가 됐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 삼각형. 이게 지금 삼각형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자, 여기 놓여 있는 요 삼각형. 자, 요렇게 있는 삼각형 하나. 자,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하나.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자, 요 삼각형 하나. 이 각각의 삼각형을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높이가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높이가 이걸 밑변으로 하게 되면 높이 자체가 이게 될 거예요.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여기 딱 수직이니까. 요게 높이로 세 개가 다 똑같죠. 가만있어 봐. 그렇다면 이게 24가 됐으니까 전체 커다란 이만한 이 두 길이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24에 곱하기를 3을 한 72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걸 A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이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A가 되니까 결국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가 이 커다란 삼각형을 3등분한 거니까 이게 72가 되죠. 됐죠? 따라서 A의 제곱이 72 곱하기 2니까 144가 되고 따라서 A는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주어진 요소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뭐 중심을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12, 12 줬으니까 이렇게 선분, 이 직선도 물론 뭐 이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구한 건요. 이것 때문이죠. 이게 3등분이 돼 있잖아요, 지금. 3등분이 돼 있으니까 요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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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자,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한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요거 뺄게요, 지금. 이게 좀 많이 헷갈리니까. 음, 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자, 요 부분은 좀 여기도, 여기 좀 빼놓고 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놓으면, 뭐가 나오죠? 이 기울기 m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썼죠, 지금? 자, 여기 이제 8이고요. 여기가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 값이니까 m 값이 바로 얼마로? 2로 나와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좌표도 알고 있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선분 BQ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교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직선 자체가 이 직선이 y 골 n분의 1x, 즉 2분의 1x잖아요. y 골 2분의 1x에 대해서 수직이죠, 지금. 그죠? 이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가 8을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8 대입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0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직선과 이제 이 y 골 2x죠. 이거 교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얼마? 2x가 되는 교점이니까 따라서 x 값은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x가 5가 나오면 y 값은 10이 나오나요? 이거죠. 됐죠. 따라서 이 8,4.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지금 5가 되고 여기가 10이었죠. 지금 여기 얼마죠? 길이가 3이죠. 여기 길이가 얼마죠? 이게 6이잖아요. 됐죠? 그럼 이거 뭐죠? 1대2죠. 1대1에 얼마죠? 루트 5죠. 자, 루트 5에 3배 해주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3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외로 원의 방정식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 여기 이제 접하니까 이게 수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보는 것 같죠? 됐죠? 21번 문제인데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하시면은 을에 이게 4점짜리 그러니까 21번 정도에 나오는 4점짜리로는 좀 많이 어렵진 않았더라. 요거고 이 첫 번째 발상이 되는 24가 되어 있지만 이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다 똑같다는 걸 보시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70이라는 걸 생각해 주면 이 값이 A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좌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3등분점이니까. 네, 그걸 확인하는 것 같죠. 됐습니다. 21번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앞쪽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은 조금 쉬는 타이밍으로 이 단답형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먼저 푸셔도 됩니다. 자, 이건 B에는 없고 A에만 있는 거죠. B에만 없고 A에만, 이거 3 안 되죠? 자, 이게 5하고 8, 3, 5, 8이니까 이거 필요 없죠? 3, 5, 9니까, 남는 거는, 요거 두 가지. 따라서 원소의 합은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3번은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점의 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전부 수직선상에서 판단하거든요. 3하고 7이 있죠. 이거 2대1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1대1이잖아요. 1대1. 그죠? 요 길이만큼 좀 더 가주면 돼요. 그 길이만큼 더 가면 되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7이었으니까 4만큼 더 가서 11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3하고 11이잖아요. 얘는 또. 여기가 3하고 11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외분점. 또 1대1이죠. 그죠? 요거는 얼마만큼 가야 되죠?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만큼 더 가야 되는군요. 그럼 여기가 19가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30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외분점이 이게 쉬운데 이 바뀐 그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이 빠졌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만나도록 한다. 당연히 만나도록 하니까 이제 판별식이잖아요. 같다고 두시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6 마이너스 k가 0일 때 판별식이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6 마이너스 k 값이고요. 만나는 거니까 크거나 같을 수 있죠. 됐죠? 자, 요거 이제 4k가 되고요. 그리고 6, 4, 24하고 이게 23이 되겠군요.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4, 5, 20이니까 이게 5점 얼마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k의 최소값은 6이 되겠죠. 자연수니까. 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25번입니다. 좌표표면 위에 3,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어,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b라고 하는 건 b의 좌표는 지금 좌표가 a가 주어져 있고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4잖아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밑으로 지금 4칸을 내리 꽂았으니까 이렇게 4,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직선 AB를 x축의 방향으로 직선을 이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십시오. 이걸 이제 식을 만들어 놓고 그죠? 지금 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좀 풀어가라 이런 것 같은데 어, 이때 직선 AB니까 그러면 점 A는 3,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y라고 하는 값은 기울기 얼마인가요? 좌표를 그냥 찍어놓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 두 직선이니까 뭐 어디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3 대입해가지고 지금 뭐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11이면 되겠죠. 됐죠? 자, 요걸 거쳐서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러면 x-3이 될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1 더해주면 이제 12가 되겠죠. 됐죠? y절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를 구하라 그 얘기죠. 따라서 y는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계산 조심하시고요. 계산 실수나 이런 거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로 하지도 마시고 어, 너무 또 안 써도 안 되고요. 네, 간단한 건 물론 뭐 그냥 뭐 머리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26번입니다. 네, 자, 문제 26번은 지금 이 p라고 하는 값을 지금 줬거든요, 문제에서. 자, 이걸 줬고 물론 이제 문자로 줬죠. 2분의 a 값이라는 걸 줬고 b라는 값도 지금 이 양쪽에다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 명제에서 지금 p이면 not q이고 not p이면 q다. 지금 이렇게 줘놨는데 요거 명제에 대한 거 모두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대우가 뭐죠? 이거 not q이면 p가 되죠. 즉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요게 p이면 not q가 되고 not q이면 p라는 얘기는 이 무슨 얘기죠? 이 집합으로 판단하게 되면 둘이 같다는 거죠. 집합으로 판단하면 두 집합 P와 Q의 여집합에 대해서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P는 지금 X가 2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이 둘의 해가 지금 2분의 a라고 하는 건 이 꼴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a가 근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이때 두 양수 a, b에 대한 합을 구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 b가 자, 완전 제곱의 형태의 꼴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양수 a, b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근이 되려면 여기가 음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즉, 이 b 값이 6이 되면 되죠. 요거는 9니까 되죠? 즉 x-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a 값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x-3의 제곱이니까 b는 6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따라서 그때 x 값은 3이잖아요. 이 값이 바로 2분의 a 값이 되고 따라서 a도 6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필요 충분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건 집합에서는 서로 같다라는 거죠. 두 집합이 서로 같고 그걸 활용을 해서 여집합은 작거나 같으니까 근을 만족하는 건 이 꼴밖에 없으니까 결국 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됐죠? 자, 4점을 줬지만 이거는 어, 네, 아주 약한 4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신중하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어, 뭐,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나왔다면, 뭐, 물론 뭐, 저희한테는 땡큐죠, 그죠? 자, 27번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줬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이제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의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x가 1, 2, 3, 4, 5, 6 자, x가 1, 2, 3, 4, 5, 6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만큼이죠, 지금.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지금 x1이 더 크다면 그러면 그 함수 값에 대해서는 fx1이 더 크게 해라. 그러니까 x1이 더 작죠, 지금 여기서. 거꾸로 지금 그 대수 비교를 거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1이 더 작다면 함수 값은 더 크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둘을 비교해서. 아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공역에서 이 6개에서 4개를 뽑아주면 이 규칙에 맞게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조합이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나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1대1 대응이 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면 안 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 3, 4, 4개가 하나씩 하나씩 값을 가졌다면 나머지 빈 거 2개가 있을 텐데 그 둘의 빈 거를 이 5하고 6이 나눠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놓고 나머지 이제 5, 6에 대해서 지금 5가 가질 수 있는 게 총 6가지고요. 6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총 6가지인데 이렇게 총 경우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1을 제가 6을 줄게요. 뭐 이렇게 주고 2에다가 4를 주고 3에다가 3을 주고 4에다가 2를 주면 이 가족권을 만족하잖아요. 이때 비어 있는 요거죠. 요거하고 요 5. 이거죠, 이거. 이 5하고 6에 대해서 이걸 나눠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이 전체는 이걸 지금 나눠 갖고 있거든요. 이때 나눠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과 5가 있다면 얘네들이 이걸 나눠 갖는 경우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두 가지. 한 이 갖는 경우와 반대로 갖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빼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됐죠? 따라서 6 콤비네이션 4는 6 콤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얼마죠? 10인가요? 이거에다가 곱하기 34를 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34에다가 15를 계산해주면 5, 4, 20이고요. 3, 5, 15, 17이 되고 4에다가 3이 되니까 510이 나오는군요. 여기 답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의외로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오히려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전체 집합유는 K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는 K 이하의 짝수고요. B는 K 이하의 약수. NA 곱하기 N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 개수가 15개다. 이때 A 합집합 B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직접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요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1 곱하기 15가 되기도 하고 이게 3 곱하기 5가 되잖아요. 자, 이제 NA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NA가 3일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5개가 되고요. NA가 5개일 때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이제 3개가 되잖아요. 자, 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이 NA면은 K 이하의 짝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짝수가 3개가 되려면 K라고 하는 값은 6이나 또는 7이 되고요. 이게 짝수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K 값은 10이거나 11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가 늘어나면서 소수가 될 때도 이제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이 보시면은, 이거 지금 3 곱하기 지금 5인데, 이게 7이 될 때가, 약수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예측하기 좀 힘드네요. 일단 좀 해봐야 되겠군요. 그럼 K가 6일 때, K가 6이라면은, 이제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 되고요. 그리고, 집합 A는 2, 4,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B는 K의 약수니까 1, 2, 3,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에서 빼면 되겠죠. 자, 1 빼주고요. 2도 빼주고, 3도 빼주고, 4 빼주고, 6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5밖에 안 남죠. 자, 그러면 NA는 이거고, 이거에 대한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7이 될 때는 여기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이건 그대로고 B라고 하는 건 2라고 7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A 합집합 B 전체의 그 여집합. 자, 이 경우는 일단 1일 때 빼고요. 2일 때도 빼고 3일 때 두고 4 빠지고 그리고 6 빠지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남는 건 요거죠. 3 남고 그리고 5 남고 7 남죠.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을 때 NA하고 곱해봐야 15가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 7도 안 되죠. 자, 그러면 K가 10일 때, 자, 이때는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요. 자, A는 12i 짝수니까 2, 4, 6, 8, 10이 되죠. 자, B라고 하는 거는 10의 약수니까 1, 2, 5 그리고 10 나오겠죠. 자, 그럼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건 이제 지우면 되잖아요. 저희가 위에서 한 것처럼 1 없애고요. 그리고 2 없애고 3 살아있고 4 없애고 5 없애고 6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8 없어지고 10 없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3이 되고 7이 되고 9가 되니까 자, 이거 5개, 이거 3개에서 총 15개 나오겠네요. 됐죠? K는 10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의 곱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7 곱하기 9가 되니까 189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어림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뭐 짝수니까 이게 이제 이 15 정도니까 값이 아예 크진 않잖아요. 값이 크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짝수 뭐 k 이꼴 8, 뭐 6, 뭐 10.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 어 여기는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 이건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꼴이 되니까 하나의 샘플을 두고 그 다음번에는 이게 되겠구나. 이 쓸데없이 이거 11 같은 거는 저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10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좋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의뢰 이제 값을 대입해 보는 건데 4점을 주기에는
좀 나열만 잘 해주면은 4점, 약한 4점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29번입니다. 문제 29번. 자,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 이런 gx하고 hx가 주어져 있다. 자, 방정식 fx 이퀄 0은 실근을 갖지 않게 되고 그리고 두 다항식을 인수로 갖고 이렇게 인수로 갖고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이제 다항식에 대한 계산인데 여기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식수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입값입니다. 이거죠. 물론 이거 함수식이라는 거,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함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함수값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아요. 자,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거는 두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hx 곱하기 gx 뭐 이런 꼴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hx라고 하는 거를 지금 뭘 줬거든요. 그럼 얘가 gx로 나눴을 때 몫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여기가 지금 1차식이잖아요. 그럼 이 g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죠? 2차가 되지 않나요? 그죠? 2차 이상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여기를 3차로 보게 되면 여기 뭐 몫은 0이 될 거고 그냥 hx가 이 값이 될 거고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은 4차 자체가 뭐 될 수도 있고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게 1차는 아닐 거고 2차 이상이니까 gx는 뭐 2차, gx는 3차가 되면 안 되죠. 그럼 hx는 해를 갖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안 될 거다. 이런 경우고, 그렇다면 GX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2차식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뭐 PX 플러스 Q. 자, 이렇게 둘게요. 이 문자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PQ를 많이 쓰니까 뭘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hx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몫이 x의 제곱이고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hx도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지금 이 몫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1이라는 얘기예요. 1. 그죠? 1이 되는 경우니까 hx는 x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p-4의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q-1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걸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라는 거 같죠. 그죠? 일단 3차가 되면 안 됩니다, 얘는. 자, 4차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이 식을 두고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죠, 얘네들.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곱이죠. 따라서 q 곱하기 q-1 값이 6이 되니까 이 q라고 하는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됐죠? 자, 그러면 q가 3이 될 때와 q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해놓고 개수 비교를 이제 하나씩 해야 되겠죠? 자, 3차가 어떻게 되죠? 여기 a 플러스 2죠. 3차는 이렇게 엇갈려서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요거 p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p 마이너스 4가 요게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일단 2p 마이너스 6이라는 값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요. a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2차 b잖아요, b. 자,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도 곱해야 되겠군요. 그럼 2차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p 제곱 마이너스 4p 이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죠. 그럼 q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q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 플러스 2q의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계속 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b죠. 여기 x의 제곱 계수.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됐죠? 자, 그리고 1차.
자, 1창은 지금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자, PQ. 여기서 PQ 그리고 P가 주어져 있고 일단 이 PQ가 되죠.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Q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P가 되죠. 자, 이 값이 지금 1창이어서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와 얘가 서로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Q 값도 알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P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자, 그럼 서로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써볼까요, 여기다? 2P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은 요 Q가 3이잖아요, 여기. 여기 어떻게 되죠? 6P 여기 P가 있죠. 그럼 5P가 되죠. 이렇게 되고 자, Q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넘기고 넘기면 여기서 P 값이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A가 나오겠네요. 여기다 넣어주면은 P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도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B 값 나오겠네요. 그죠? 자, A가 마이너스 2고 A는 여기서 이제 이 PQ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P에다가 2 넣어주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4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3 대입해주면은 6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가 1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와 여기에 이 P하고 Q를 대입해서 근을 갖지 않아야 되고 지금 둘 다 플러스 값에다가 P가 2고 3이면 당연히 안 되죠. 여기 2 넣어주면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냥 답해도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가 나오는 거구나. 자, 이렇게 쓰셔도 좋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먼저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운 나쁘게. 자, 그럴 경우는 또 따져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Q가 마이너스 2일 때 이제 A 값 구하는 거. 자, 여기 이제 2P 마이너스 6은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 갈 거고. 자, Q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5P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8렉있죠.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면 이 7P 14니까 여기서도 P 값이 2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비교하셔도 돼요, 여기서. 나머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P가 여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냥 바로 해를 가져버리죠.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니까 그것도.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정도로 문제를 파악하는 거라 이거 29번은 이게 4점짜리의 보통 이제 이 뒤쪽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지만 29번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좀 풀어보시고 자, 핵심은 여기서 이거죠. GX를 결정하는 겁니다. 2차로 결정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냐. 자, 이런 거겠죠. 됐죠? 나머지 개수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에 대망의 문제 30번입니다. 자, 이 문제 30번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수능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의 형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좀 풀 필요가 있다. 즉 절대값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이 y 그러니까 이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 꼭 x축의 평행한 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 절대값 함수와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 많이 나오고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절대값 참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또 상하 함수에 관련해서도 이 절대값 관련된 거,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제 수투죠, 수투. 미분 적분에서도 이 절대값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좀 잘해두는 게 좋죠. 꼭 이제 무리함수가 아니더라도 네, 유리함수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아요. 네, 절대값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귀찮더라도.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일단 fx가 a, b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그죠?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형을 할 때는 y축에 대한 좌표면에서 y축선을 그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범위만 다시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x축만 그려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이죠. 자,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 놓고 지금 이걸 올렸는데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b까지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이 f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일단 y 이꼴 루트의 마이너스 x죠. 그럼 이 이제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죠? 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 가니까 개형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평행이동하고 밑으로 끌어내려도 이 모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저희가 y 이꼴 절대값 fx에 대한 그래프만 좀 그려볼게요. 여기 좀 마이너스 b도 있고 b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위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의 fx에 대한 그 그래프는 자, 우선 요것만 그린 거예요. 요거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놓여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x축으로 a만큼 땡겨서 그죠? 땡겨서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양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b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죠? b값이 0보다 크다면 분명히 얘는 b만큼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위쪽으로 지금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끌어올리는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한 거죠? b가 0보다 클 때죠.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b가 0보다 작다면은 이건 안 내려오잖아요. 요거. 이건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히려 위쪽으로 올려서 지금 표시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b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럼 여기 이제 b가 같아도 요 위쪽에 지키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경우는 아니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요걸 그려가면서 이렇게 부호 판정이 금방 나오죠. 자, 이거를 해놓고 이제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b 값이죠, 지금. 그럼 b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b를 추가해서 더 끌어올리는 거기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따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2b로 두세요, 이렇게. 그죠? 2b로 두고 그럼 여기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b가 되죠? 됐죠? 요 모양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x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끌어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B만큼 올렸다가 또 끌어올라가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봐주면 될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지금 B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 여기 마이너스 B였잖아요. 지금 그쵸? 이 부분이 되고 다시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B를 하게 되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음수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뭐가 되죠? 이게 자체가 x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거니까 요거는 그냥 넣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a니까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2a가 되고 따라서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저기가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b가 되겠죠. 자,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이제 0보다 크니까 2b가 되잖아요. 이게 a, 2b가 되니까 여기를 그냥 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요 모양이 지금 마이너스라서 원래 있던 y 이퀄 루트 x의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그럼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똑같죠 지금. 이게 0보다 지금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0보다 작으면 b에 대해서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이건 a, 0 딱 여기를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됐죠? 그래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밑에 주어져 있는 가와 나를 좀 판단해 보자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 꼴 gx의 그래프와
y 이꼴 t, t라고 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그럼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죠? 교점의 개수가 없으면 0, 한 개면 1, 두 개면 2.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잖아요. 자, 그 값이 h 알파 곱하기, 그러니까 t가 알파일 때, t가 베타일 때, 그 값이 이게 4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니까, 그럼 이거 h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0, 1, 2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1 곱하기 4거나 4 곱하기 1이거나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본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알파라고 하는 선과 베타라고 하는 선, 이거 x축이 아닙니다. y축과 평행, y축의 수직인 선, 그죠? x축의 평행한 선이에요. 알파, y 이꼴 알파, y 이꼴 베타입니다. 아무리 그더라도 이 1 곱하기 4, 4 곱하기는 안 나오죠. 지금 여기서 2 곱하기 2가 나오니까, 그죠?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거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뭐 어떤 선을 좀 강하게 좀 빡 적어줄까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 요거 하나 하고, 여기죠, 여기. 딱 선을 그었던 요 부분. 이 두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성립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이거는 안 되고, 우린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이때 두 개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gx 함수와 알파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선, 베타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선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죠. 그 만나는 점의 x값, 그 x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만나는 선 보세요.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최소값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30이고요. 최대값 15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함수에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면 되죠. 됐죠? 자, 요 함수가 뭐였죠? 지금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 요 식에 대해서 음, 지금 이거 이제 2b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오른쪽 이게 이렇게 자체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루트 여기다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죠? 절대값이 필요 없는 수에다가 플러스 b였으니까 그냥 이거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b에다가 이거 플러스 b니까. 그죠? 여기다가 그리고 이 값이 2b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 계산한 요 식이죠. 그죠? b가 0보다 클 테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자, 15를 대입하게 되면 1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플러스 2b가 b가 되는 거죠. 여기 만나는 점이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이 값들 이게 이제 b가 되는 값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이 밑에를 보니까 이거 b가 루트에 이거 15 마이너스 a 아닌가요?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 제곱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a라는 값이 요 2 있으니까 4배에 1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넘어가면 5a가 될 거고 자 이거 얼마인가요? 5a가 되고 자 이게 4, 5, 20 이게 지금 60이 되네요. 60? 그죠? 넘어가게 되면은 90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죠? 맞네? 자 요거 가면서 봐. 이게 최대값은 15가 됐으니까 요거 넣어주시고 저기 가면서 봐. 잘못 넣었죠. 여기 이제 플러스 30이죠. 여기가 그죠? 네. 플러스 30이죠. 이제 90이 숫자가 너무 커서 자 60이니까 넘어가면 30이 되고 네. 따라서 A는 이제 6이 나올 겁니다. 자 A가 6이 나오면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 이제 B가 바로 3 나오죠. 자 이렇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는 GX를 구하고 150을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GX에 150을 넣는 건 이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여기 이거죠, 이거.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라서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G의 150은 150죠, 150. 자, 150은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 150을 집어넣으시고요.
자, A라는 값이 이제 6이 나왔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B인가요? 이게 절대값 B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2B죠, 2B. 2B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거 144라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6이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이걸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제곱이잖아요? 답은 3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또, 쉬운 문제 안 주고, 풀사람만 푸십시오. 이렇게 만들 마련해놨지만, 시간 부족이 생기면 문제 못 풀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문제가 명확하게 풀었다면, 과감히 버리시는데, 가정 하나 버렸다 그래서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과감히 버리시는데, 29번 같은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버리시는데, 반드시 문제를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 다시 풀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이거 이해해가지고 그냥 풀어주는 거고 그 위에 얹혀놓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건을 하나씩 따져가는 경우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다음 아래쪽을 판단하십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계산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당연히 이런 조건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조언을 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요? Y축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언뜻 보면은 뭐, 괜찮은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절대값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고 변화를 주는 곡선의 변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고3을 위해서라도 아마 잘해 주시는 게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좀 계산이나 뭐 이런 거 좀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조금 할애를 했는데 네,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문제를 다 스킵하시고 필요한 문제들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따로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따로 이렇게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걸 다른 채널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네, 26일 날 보는 시험 3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 보는 첫 시험이니까 잘 보도록 하시고 자, 누차 다시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닮음, 비례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지금 현재 1학년 모의고사 있죠? 3월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니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네, 이 공부한다는 그 입장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보시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26일 날 문제도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사항은 댓글이나 네, 그 댓글이 아니라 요즘에는 커뮤니티라고 하죠. 네, 거기다 좀 올려주시고 네, 저는 여러분의 그 점수에 대해서 검토를 빌고요. 다음 모의고사에 또는 뭐 이 시간 되면 제가 2023년 것도 좀 올려놓을게요. 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저는 수리랑닷컴의 광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